예, 안녕하십니까. 복부센터 고인송입니다. 오늘은 유당불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유당불내증을 앓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아주 심각한 유당불내증의 전형적인 환자인데, 저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저쪽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유당불내증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여기까지 살았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서 유당불내증은 이제 개념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우유 제품을 안 먹고 있는데, 유당불내증의 개념은 뭐냐? 이게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당이죠. 분해를 해야 돼요. 그 자체로 장에서 흡수가 되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포도당, 와당, 이런 단당류로 분해가 돼야 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가 있어요. 유당을 락타제라고 그래가지고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도 이제 유당불내증이 많은데, 선천적으로 여기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 효소가 없는 사람을 유당불내증 환자라고 해요.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설사를 해요. 우유에 들어있는 당을 먹었을 때니까 유제품을 먹으면 무조건 설사를 하는 거거든요. 왜 설사를 하냐? 이 유당이 장에 들어가면 단당으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되고 락톨로즈라고 하는 물질로 변이가 돼. 그럼 요 놈은 뭐냐면, 변비 걸렸을 때 이제 설사라고 먹는 약이 있어요. 듀파락이라고 삼투압성 설사하고 자극성 설사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우유를 먹으면 얘를 먹은 거나 같아. 얘를 막 꿀꺽꿀꺽 마시는 거야. 그럼 설사를 하는 거지. 아무튼 이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저는 선천적인 유당불내증이어가지고서 엄마가 이게 젖 먹일 때 계속 이렇게 설사하고 살았거든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곡물 먹고 살아났는데, 유당불내증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북에서 있을 때는 이 개념 자체를 몰라가지고서 그 우유에 들어있는 유단백질이 응고가 안 돼가지고서 장으로 내려가면서 삼투압성 설사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완전 개념 자체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 병을 알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 모르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서 엄청 불편한, 어떡하다가 이제 음식집에 가가지고서 음식을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우유 맛이 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참 먹다가 그 식당 주인 불러가지고 이게 우유 들었냐고. 그러면 우유 들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먹거든요. 그럼 막 바로 신호가 막. 고칠 수는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이거는. 선생님 그럼 좀 먹고 싶은 음식도 많을 것 같은데. 제일 먹고 싶은 게 치킨이랑 빵이랑. 그러니까. 나도 몰래 그냥 한 점씩 먹어보곤 하는데 결국 그리고 이제 설사하는 거죠. 그래서 설사하면서도 이제 한 점씩 먹어보긴 하는데, 뭐 질병에 걸리든 뭐 문제가 되든 그런 유혹에 못 이겨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라 뭐 어쩌라 하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버려. 근데 저는 또 심각한 병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호산구성 장염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유당불내증이랑은 좀 별개의 문제인데, 호산구성 장염이라고 하는 거는 알러지성 장염이거든요. 저는 모든 음식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산구 장염이라는 거는 전장, 위, 소장, 대장 이런 전장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러지 염증이. 시발점이 위에서부터 일어나요. 위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산이 나오죠. 위산은 HCl이라고 해서 염산이죠. 염산은 엄청 강산이에요. 위산이 위 점막에 딱 뿌려지면 알러지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산구가 막 나와가지고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알러지가. 그럼 선생님은 뭐 드셔요? 뭘 먹어도 똑같아. 음식이 들어만 가면 위산이 나오니까 위서부터 소장, 대장에 이르기까지 다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약을 먹어야지. 밥 먹으면 항알러지 약을 먹어야지. 밥 먹을 때마다요? 밥 먹을 때마다. 매끼, 이 희귀병이긴 한데, 중국 고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남의 밥 얻어먹고 막 이렇게 불량식품 먹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약 안 먹으면 여기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피가 다 여기 몰리는 거야. 탈수에 빠져가지고서 여기가 막 눈이 쑥 꺼져 들어가고 막 그래. 진짜 심각해. 그래서 약 안 먹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인위적으로 내 몸을 컨트롤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몸이
허락하는 대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목마를 때 마시고,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고. 이걸 계속 내가 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질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구나. 치료도 어려워지는 거구나. 이런 이제 이치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터득하게 된 거니까 사람이라는 게 오래 앓으면 그 반의사가 된다는 얘기가 그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 병이라는 개념에 대한 그 기본 바탕이 뭐고 이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 유당불내증 경우에는 이제 좀 유당을 피하시고. 유당을 피하면 되고 당뇨병의 경우에는 포도당 탄수화물 안 먹으면 되고 호상구성 장염이 있어도 알러지를 미연에 막으면 되고. 그래서 두서없이 이렇게 뭐 유당불내증, 호상구성 장염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병이라든지 발병 기전에도 잘 알고 원인이 뭐고 그 진전 과정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면 어떤 난치병이고 희귀병이라 해도 다 극복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